정말 얼마나 그게 날벼락이었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한다든지 뭐 또는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장소가 좀 번잡한 곳입니다. 9시 반이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초저녁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마친 사람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이제 그런 시간대쯤이 9시에서 10시 사이잖아요. 이제 그 한 복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도 여기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뭐 거기 점심 때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점심 장소가 있을 때는 늘 오가던 장소에서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제 그런 차량이 마침 이렇게 그 풍선을 쥐고 있다가 풍선 주둥이를 탁 놓으면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비슷하게 차량이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제 목격한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목격담이 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이제 그 이 차량에 미친 듯한 그 이동 경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저쪽 그 숭례문하고 시청역 사이로 통하는 그 큰 길 태평로가 있거든요. 그 길로 빠지는 길입니다. 거기가 일방통행입니다. 꽤 넓은 4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도로가 이렇게 넓은 길이 일방통행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아무튼 그 길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길이 꽤 깁니다. 네, 꽤 깁니다. 그 길을 이 사고 차량이 역주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러실 겁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야, 원인이. 오늘 아침 저희 회의 때도 계속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원인이 뭐냐? 급발진이냐, 아니냐. 되게 차량이라는 것은 운전석과 이제 조수석이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부부가 함께 그 차량 안에 타고 있었다는 건데요. 68세 된 남성하고 그다음에 그 60대 부인하고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남성의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전사 그러면은 이제 운전에 관한 한 보통 사람보다 몇 단계 위라고 볼 수가 있죠. 운전의 경험치로 보나 또는 운전 능력으로 보나 이제 이렇게 일단 뭐 가정입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역주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지그재그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급발진일까? 급발진일 경우에는 또 이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 문제에 관한 겁니다. 그렇다면 핸들은 기능을 했겠는가? 핸들이 기능을 했다면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사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딘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부딪히는 거죠. 건물에 부딪히다든지 또는 가드레일에 부딪힌다든지 가로수에 부딪힌다든지 정면 충돌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차량의 속도가 붙기 전에 뭐에 빨리 부딪히면 앞에 이제 에어백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운전석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은 에어백만 터지면 큰 부상을 입지 않고도 차량을 바로 이제 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많은 목격자들이 이 그 급발진에 의한 차는요 계속 진행을 하다가 어딘가 충돌을 해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엔진의 어떤 기능이 운전수의 운전 조작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혼자 미친 듯이 가버리는 게 급발진이거든요. 그래서 왜 주차장에서 차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어디 뭐 추락을 했다든지 어떤 벽에 부딪히다든지 그렇게 타력에 의해서 멈추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 급발진의 아주 구체적인 특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디 정면으로 충돌해서 멈췄다기보다는 스스로 멈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급발진이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자동차 전문가 한 분이 아침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이 차가
움직이는 궤적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급발진 차량의 궤적을 보였다.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뭐 추정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블랙박스를 이제 경찰이 확보를 해서 아마 그걸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한평 남짓한 그 차량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The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부터 쭉 시작된 역주행이 시작된 그 시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차 안에서 짧다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 수가 있죠. 상당한 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큰 길로 시청 앞 그 교차로가 있는 거기가 굉장히 넓은 광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가 방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거의 5거리, 6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땅콩처럼 비슷함에 긴 그런 형태로 몰려 있는 곳이고 거의 시청 지하철역도 거기 있죠. 2호선이 있고 1호선이 있고 그래서 사람도 엄청 많고 도로도 다소 복잡하게 돼 있고 서울에 처음 올라오는 운전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리에서 좀 어리둥절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정말 원인이 뭘까 다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발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역주행에 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급발진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결함. 그 다음에 이쪽은 운전자 과실. 차량 결함과 운전자 과실이 함께 있었느냐? 아니면 100% 차량 결함이었느냐? 아니면 차량은 멀쩡한데 운전자 과실이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요. 나중에 책임 소재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현대에서 만드는 제네시스라는 차입니다. 상당히 고급차지요. 상당히 고급차입니다. 그 승용차로서는 그 최상위급 국산 승용차 중에서는 최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네시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네시스의 차량 결함이 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큰 뉴스이죠. 세계적인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데요. 현대차는. 여기서 급발진이 돼가지고 사람이 9명이 죽었다? 우리나라만 뉴스가 되겠습니까? 현대차 제네시스를 타고 있는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 결함이라고 이제 됐을 경우에.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급발진에 관한 이 시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마 그 크게 뉴스가 된 거 말고 그냥 소소하게 지나간 것까지 다 합하면은 뭐 몇백 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전문가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가 컴퓨터화된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 이전까지 순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계식이었을 때는 급발진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는 급발진은 제로였다. 제로. 그러나 이 자동차 전체가 움직이는 컴퓨터 칩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동차가 되다 보니 이제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으로 핸들을 좌로 우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오른발을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가속 페달을 밟기도 하고 이런 몸으로 조작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이제 마지막이 자율주행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자동차가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 장치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오작동을 일으켜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차 자체 결함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급발진에 관한 그 주장들도 많았고 그것이 나중에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차가 결함이 있어서 그렇게 차 스스로가 그 가속 페달의 기능이 차 자체적으로 그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발동이 되는 바람에 운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차가 혼자 미친 듯이 막 시속 몇십 킬로, 100킬로 가까이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사람의 피해를 입혔다. 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여러분 간단하겠습니까? 차는 이미 거의 반파 상태로 부서져서 딱 놓여 있는데 그걸 이제 정밀 감식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의료 사고가 있어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환자가 뭔가 치명적인 환자 스스로의 어떤 이 병적인 그런 원인이 있어서 환자가 사망했는지 아니면 의사가 집도하는 과정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그 환자가 사망이 이르는지 의료 사고 이거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걸 이제 의사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여기저기 또 산재해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군들 이걸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아니면 말이죠. 이런 급발진의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사고 차량의 운전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급발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는 블랙박스입니다. 예전 블랙박스는 소리는 녹음이 안 되고 영상만 녹화가 되는 그런 블랙박스도 있고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또 녹음이 되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가 뭔지 이건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되게 블랙박스에 의해서 거기에 소리가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을 돼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거죠. 어떤 비명이냐면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불과 몇 초, 몇십 초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급발진이면 운전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제 소리를 차가 왜 이래? 그 옆에 이제 그 부인이 타고 있었다면 여보 이 차가 왜 이래? 이 차 이상한데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말들이 가령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다면 그거는 운전자가 이 차량을 멈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었는데도 차가 안 멈췄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가령 그런 말이 없고 가령 운전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러면은 혹시 운전자가 어떤 그 신체적인 가령 심장 쪽에 뭐 그런 사고가 왜 보고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심장에 이상 증세가 와서 그 운전수가 정신을 잃었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장 발작이라든지 또는 심정지 상태가 갑자기 와가지고 운전수가 정신을 잃고 그냥 핸들 위에 쓰러져 버렸는데 이게 운전수가 바른 가속 페달 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 차가 그냥 휘젓고 다닌 것이다. 옆에 있는 동승자도 뭐 손쓸 뭐 여력이 없었다. 아니면 그 운전수와 조수석에 있는 이 부부 사이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가설입니다만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가설입니다.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경찰이 다 따져야 되는데 워낙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나누는 얘기 일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왜 예전에 뭐 버스 기사가 여기에 이상이 왔는데 심장 쪽에 그걸 이제 다른 승객이 그걸 금세 알아차리고 운전수의 발을 치우고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서 일단 급한 대로 그 버스를 세웠다. 뭐 이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좁은 승용차는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그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고 이런 얘기 뭐 100번 해봐야 이제 다 추정에 관한 얘기니까 그런데 워낙 피해가 커서 말이죠. 정말 9명의 생태 같은 목숨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모
은행 직원들 4명이 있었다는 소식이 이제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은행 이름 얘기하죠. 뭐 신한은행이랍니다. 그 아침 회의 때도 다들 신한은행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4명이 있었는데 은행 직원들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승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가까이 같은 부서에 있든지 또는 뭐 동기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은행 직원 4분이 이제 같이 저녁 축하 회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 보는 거죠. 근데 그 4명이 그냥 다 한 분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한 분은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목숨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소식이 전해져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가 그분들이 이제 건너왔다는 그 횡단보도가요. 이른바 먹자골목 그 유명한 북창동 먹자골목 거기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인사가 있던 날은 그 북창동 일대가 신한은행 직원들로 북적북적한다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안타까운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일어난 그 피해자들 중심의 얘기인 것이고요. 일단 아무튼 이 사고의 원인 곧 밝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운전사하고 운전사 동승자는 지금 이제 정신이 온전히 있는 상태니까 음주운전 여부, 약물을 혹시 그 마약 같은 마약 성분이 든 약물을 혹시 몸 안에 집어넣은 적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차량 안에서 이 부부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등등에 관한 이야기, 뭐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